정비법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비법은 정비법이잖아요. 이 정신 안 차리면 정신이 없어. 그래서 정비법이야. 자, 우리가 지금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있죠. 요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3번이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이죠. 자, 4번이 도시개발사업이고, 이제 정비사업. 요 세 가지 보시는 거예요. 요거는 도시개발법, 정비법, 법이 따로 만들어져 있죠. 도시 및 주방형 정비법, 법이 따로 만들어져 있고, 각각 6문제씩이 출제가 되는데, 작년에 뭐 어렵게 출제됐다고 해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그 법률의 절반은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와. 그럼 6가지 법률에서 되게 어렵게 나오는 법률은 한두 가지 법률, 한 개나 두 가지. 그럼 그 법률은 절반 맞출 수 있어. 그럼 나머지는 절반보다 더 많이 맞출 수 있다니까. 그럼 우리는 60점, 70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죠. 공부만 하면.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맞추겠어, 공부 안 하면. 공부 안 하면 못 맞추는 거야. 아무리 쉽게 나와도 못 맞추는 거야. 근데 우리 객관식 지문이 5개가 나와요. 5개 지문을 다 알아야 문제 맞추는 거 아닙니다. 모르는 지문 거기에 목숨을 걸어. 안 배운 지문이 나와서 거기에다가 그걸 보고 어렵게 나왔다고 난리를 쳐. 아니, 배운 데서 정답이 나왔는데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은 공법도 무조건 합격 점수 뿐만이 아니고 좋은 점수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걸 이제 대충 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 대충 해서 50점 정도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겨. 왜냐하면 뭔가가 이게 실타래가 쫙 엮기가 연결이 돼서 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잘라 먹거든. 그래 나중에 끌고 가다 보면 중간에 툭 끊어져 버리고 이게 어디서 딸려온 건지도 모르고 연결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1년 내내 고생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불렀어요?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불렀고, 도시군 계획사업은 몇 개예요? 3개죠. 도시군 계획사업은 무슨 절차로 결정하는 사업이다? 그렇죠, 관리계획.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계획사업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눴죠. 1단계는 사업을 결정을 해야 사업을 하지. 사업 결정은 개인이 한다, 행정청이 한다? 행정청이 하는 거예요. 무슨 절차로? 그렇죠, 관리계획. 우리가 이제 개발법이 생각이 나면은 비교가 좀 되면 좋아요. 개발법은 개발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맞죠?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개발구역 지정했잖아. 여기는 똑같아. 개발이란 말 대신에 정비란 말만 넣으면 돼. 정비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는 개발구역이 아니고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정비구역은 규모가 큰 거 작은 거? 큰 거. 우리 계획사업은 규모가 크잖아. 그러면 규모가 조그마한 재건축도 있을까? 있어. 근데 걔는 법이 따로 만들어졌어. 빈집 소규모 특별법, 재정비 특별법이 따로 있어. 사실상 작년부터 시행됐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공부하는 재개발 재건축은 전부 규모가 큰 재개발 재건축만 우리가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비사업은 어디서 정비사업을 한다? 정비구역에서 하는 거예요, 정비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어디서 하고? 도시개발구역에서 하지, 개발구역에서. 시설사업은 어디서 했어? 시설부지, 공원부지, 도로부지, 학교부지에서 했잖아. 그걸 무슨 절차로 만드는 거예요? 관리계획. 자, 그럼 이런 얘기죠. 요 정비계획이 우리 국토계획법으로 가면 무슨 계획에 해당한다? 관리계획이라니까. 얘가 우리 개발법에는 개발계획이 국계법으로 치면 관리계획이라고 그랬죠. 얘가 관리계획이면 관리계획은 무슨 계획에 부합돼야 돼? 그렇지, 기본계획에 부합돼야지.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법의 개발계획도 국계법의 도시군 기본계획이 부합돼 있죠. 여기도 도시군 기본계획 부합돼야 돼. 그러니까 부산시 전체에 관한 모든 부분에 관한 종합계획이 부산시 기본계획이야. 거기에 부합되게 개발도 해야 되고 재개발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우리 정비사업은 부산시 전체 모든 부분의 기본계획 말고요.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말고 기본계획을 하나 더 만들어. 정비법에서. 그것이 도시개발법하고 차이점이죠. 그러면 정비법에는 기본계획이 하나가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법에는 기본계획이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와. 도시개발법은 국토개혁법에 만든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부합되게 했잖아. 근데 정비법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정비법에는 기본계획을 하나 더 만들어. 우리가 기본은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거든요. 얘는 장기계획이라고 그랬죠. 방향은 장기계획인데 우리 정비법의 기본계획은 장기지만 10년 단위입니다. 10년 단위 계획이고. 그러면 얘는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은 뭘까? 부산시의 모든 부분에 관한 기본계획이에요. 모든 부분의 방향이 다 들어간 종합계획이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얘는 정비사업에 관한 방향이야. 여기서 기본계획은 모든 부분이 아니고 정비사업 할 때만 재개발, 재건축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잡는 계획이라고. 작년 시험에 기본계획 또 나왔죠. 작년 시험에 우리가요 계획사업은요 1단계 사업 결정하는 게 이게 되게 복잡해요. 개발법도 마찬가지고 되게 복잡해. 물론 여기 앞에 물론 얘 위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 국개법의 기본계획이 있겠지. 기본계획이 있는데 또 여기 앞에 우리 국토부 장관이 만드는 계획이 하나가 더 있어요. 기본 방침이라고 그래. 이거는 국토부 장관이 만드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국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여를 할까 안 할까? 하면 안 돼. 재개발이 뭐예요? 다시 개발하는 거잖아. 재건축이 뭐예요? 다시 건축하는 거잖아. 이 동네를 다시 재개발한다는 얘기는요. 이 동네 기능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 동네를 개발하는 게 재개발이죠.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관여하는 국가적인 사업은 없어. 거의 누가 한다고요? 재개발, 재건축. 시군구가 한다래요. 시군구. 부산시 관할도 아니야. 구청장 관할이에요. 구청장 관할. 그런데 국토부에서 기본적으로 방침은 정해주고 그 기본 방침을 바탕으로 시에서 뭘 만들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동네마다 정비사업을 결정해서 집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비사업의 1단계는 정비계획 만들어서 정비구역 지정하는 겁니다. 자, 요 기본계획은 1단계다 아니다? 아니에요. 요것도 1단계 아니야. 요거는 그냥 의무적으로 수립해 놓는 것이고 1단계라는 얘기는 사업 결정하는 거잖아. 화명동에 어느 아파트를 재건축한다 하고 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한다. 여기 1단계. 그럼 보나마나 2단계는 뭐가 나오지? 시행자가 나오겠지. 시행자 나와가지고 우리 시설사업하고 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뭘 만들었죠? 실시계획 만들었지. 실시계획. 그런데 정비법에는 사업 시행계획이라고 했죠. 사업 시행계획을 만들어. 이 시행계획이 뭐가 떨어져야 인가가 나의 공사에 들어가는 거야. 말만 실시계획이 시행계획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행계획이 인가가 나면은 시행계획 인가의 의미가 뭐죠? 모든 것이 확정되었다. 이제는 진짜 재개발, 재건축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얘가 인가가 나기 전까지는 백날 조합 만들고 해봐야 사업 안 할 수도 있다니까요. 네, 그러면 3단계는 이제 공사에 들어가죠. 공사에 들어가려면은 분양 신청 받아요. 자, 3단계 절차는 실질적으로 환지 방식하고 비슷해요. 환지 방식 중에서도 입체 환지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개발법, 정비법의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은 12월 강의 보면은 개발법, 정비법을 의미를 설명을 해놔서 그걸 보시면 오히려 더 잘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지 방식이 일반 평면 환지는 환지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지금 신도시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에 내가 환지 신청해야 토지 줘. 내가 토지가 있으면 당연히 토지 줘. 토지가 있으면 당연히 주는 거야. 그런데 입체 환지는 그냥 줘요? 신청해야죠? 이거 똑같은 거야.
근데 여기는 입주한지 신청을 안 하고 분양 신청이라고 그래요. 자, 요 분양 신청은 일반인들이 하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하는 거예요? 조합원들한테 분양 신청을 받는 거예요. 자, 분양 신청을 하면은 분양 신청 한자에게 아파트 주는 계획을 짜죠. 그 아파트 주는 계획을 우리는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주는 계획을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가나의 공사에 들어가. 그런데 모든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할까요? 분양 신청 안 하는 조합원도 있을까요? 있겠죠.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돈 줘서 내보내야지. 돈 줘서. 근데 최근에는 현 정부 들어서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을 지금 특히 재건축을 되게 지금 규제를 하죠. 그러면 재건축에 수익성이 있어 없어? 수익성이 없지. 분양 신청을 안 하지. 분양 신청을 많이 안 하면은 오히려 사업 진행이 돼야 안 돼요. 사업 진행이 안 돼. 그래서 또 뭐가 있느냐? 분양 신청이 너무 저조하면 다시 분양 공고하고 분양 신청하는 절차를 또 만들어 놨어요. 하여튼 법이 좀 앞뒤가 안 맞아. 그래서 어쨌든 재분양 신청하든 어쨌든 분양 신청하면 아파트 주는 계획을 만들고 분양 신청을 안 하는 자에게는 돈 줘서 내보내는 절차, 요 절차예요. 자, 그래서 관리처분계 인가가 떨어지면 관리처분계 인가가 뭐냐면요. 환지 방식으로 치면 환지 계획이야. 토지 돌려주는 거. 이건 뭐라 그러면 돼? 아파트 돌려주는 거. 환지 계획을 토지 돌려주는 환지 설계라고 그랬는데 기억나요? 환지 설계한다고 그랬잖아. 전후 대비도를 놓고. 그럼 관리처분 계획은 분양 설계한다 그래. 아파트 동호수 배정한다. 아시겠죠? 분양 신청한 자에게 아파트 동호수 배정한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관리처분계 인가가 떨어졌단 말은 어떻게 나한테 어떤 대지 건축물을 주겠다는 거 약속을 했죠, 이제. 그리고 공사에 들어가는 거야. 아까 환지 방식도 환지 인가 떨어지고 공사 들어갔잖아. 공사 끝났죠? 요거 절차는 지금 신경 안 써줘도 괜찮아요. 후반부에 하시면 되고. 그럼 공사 끝나면 관리처분 계획에서 약속을 했지요? 어떤 아파트 몇 동 몇 호 주기도 약속했잖아. 그대로 줘야 되겠죠? 아까 환지 방식은 뭐라고 그러더라? 환지 처분 이렇게 했지. 환지 처분. 예전에 우리 이 법도 2002년도까지는 분양 처분 이렇게 했어. 그러더니 이 법이 바뀌면서 분양 처분이 아니고 새로운 아파트로 소유권을 이전시켜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유권 이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소유권 이전인데 우리가 본래 아파트를 주든 대지를 주든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잖아. 근데 이게 지금 아파트 한두 채가 아니죠? 한두 필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은 아까 환지 방식은 어떻게 하더라? 공고했잖아. 공고. 정비법은 공고라고 안 하고 고시라고 그래. 그냥 그런 차이예요. 왜 공고고 고시고 따질 필요가 없고 이건 고시라고 합니다. 물론 앞에 절차 하나 더 있겠지. 관리처분 계획에 약속한 걸 소유자들한 분양 대상자들한테 알려줄까 안 알려줄까? 알려주겠지. 환지 계획하고 똑같은 거야. 분양 대상자에게 당신이 받을 토지가 이거 아파트가 몇 동 몇 호인지 알고 있지요? 라고 뭐를 해주고 통지를 하고 그 내용을 공고에다가 뭐 한다? 고시를 하면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자, 우리가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요. 내가 한 번 정도 꼭 적어보세요. 근데 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처음 칠 때까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많아. 1단계 계획이 뭐예요? 정비 계획이죠. 2단계 계획이 뭐예요? 시행 계획이죠. 3단계 계획이 뭐예요? 관리처분 계획이죠. 수용 방식은 3단계 계획이 없죠. 그래서 수용 방식은 1단계, 2단계밖에 계획이 없어. 근데 환지 방식하고 관리처분 방식은 3단계 돌려주는 계획이 나오잖아. 그래서 계획이 3개인 거야. 근데 정비법은 1단계 계획 앞에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무슨 계획이 하나 있어? 그래서 정비법이 개발법보다 계획이 하나가 더 많아. 물론 국장이 만드는 기본 방침까지 치면은 5개가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만드는 기본 방침은 우리 집에 물어본 적은 없는데
요것도 뭐 기분 나쁠 때는 한번 낼 수도 있습니다. 질지어디 기분 나쁘다 이러면 한번 낼 수도 있어요. 요걸 공부하실 거야. 근데 우리 정비사업은 개발사업과 달리 용어가 좀 복잡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 용어를 꼭 좀 알아야 되는데 이번 진도도 용어 위주로 해서 전체적인 흐름 파악하는 거. 255페이지 보면은 정비구역이 나옵니다. 정비구역이 뭔가요?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했답니다.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하려고 지정했다고. 그죠? 그럼 이번에 정비사업은 어디서 해? 정비구역에서 하겠지? 읽어봅시다. 정비사업.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그걸 괄호로 한번 묶어볼까요? 밑줄 걷는지 괄호 걷는지 제가 입문 과정에서 기억이 안 나. 혹시나 밑줄 걷으면 그냥 그대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은 괄호로 묶었으면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정비 있죠? 그걸 1번이라고 번호를 붙여주시고 하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죠? 하거나라는 말은 하고 앤드가 아니고 또는이죠. 하거나 또는 2번 주택 등 건축물을 만든다.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럼 정비사업은 일단 어디서 한다? 정비구역에서. 첫 번째, 정비기반시설만 정비할 수도 있습니까?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만 할 수도 있습니까? 건설만 할 수도 있습니까? 있다니까. 두 개를 꼭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개발하면은 건물을 밀어버리고 정비기반시설도 다시 하고 집도 다시 짓고 맞지요? 그게 일반적인 재개발 아닙니까? 그런데 안 하고 한 개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가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정비사업의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를 반드시 구분하도록 하세요. 작년부터 바뀐 거야. 작년부터 바뀐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우리 시험에 이걸 물어볼 겁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은 제가 두 가지를 묶어서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재건축까지 해가지고 사실상 우리 정비사업은 종류가 내용 자체가 5개야. 내용 자체가 5개. 예, 2년 전에는 6개였는데 한 놈이 빈집 소규모 정비특례법으로 넘어갔어. 5개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스스로 보존정비 개량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걸 2번에다가 적어볼까? 적지 마세요. 제가 필기하는 거 아니에요. 필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이 스스로 보존정비 개량한다, 보존개한다. 이 말은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보존하기도 하고 뭐를? 주택을, 자기 집을 정비하기도 하고 개량하기도 하고. 그러면 소유자가 스스로 한다는 얘기는 시행자는 뭐만 해준다는 거예요?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만 해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만.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열악한데 집은 소유자들이 알아서 하고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소방도로가 없으면 소방도로 뚫어주고 시설이 낡았으면 시설을 정비해주고 아시겠죠? 이런 것만 해주는 방식. 요것도 하나가 뭐다? 요거 스스로 하는 거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두 번째는 시행자.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는 일단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죠. 시장 군수 등이라고 그랬죠. 시장 군수 등은 공부하신 분들 누구를 줄여서 말하는 거야? 특시특도 시군구청장. 그러니까 특시특도는 몰라야 되니까 시군구청장. 특시특도란 놈은 무조건 지가 나와야 되잖아. 지가 나와야 되니까 걔는 항상 있는 놈이고 시군구청장을 줄여서 시장군수 등이라고 해. 그러면 시장군수 등인 시행자가 우리 동네에 뭐를 해줘?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자가 스스로 뭐 한다? 보존개한다. 요 방식이 하나가 있고 요게 하나고요. 또 한 개는 달동네죠. 달동네. 요 두 가지가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무슨 사업이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라고 합니다. 자, 박스 안에 한번 볼까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첫 번째 달동네 얘기가 나오지. 달동네는 첫 번째 특징이 뭐더라? 도시 저소득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한다. 그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뭐 가로로 묶든지 뭐 슬래시를 하든지 밑줄을 긋든지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정비 기반 시설이 어때요? 극히 열악. 정비 기반 시설은 어떻다? 극히 열악. 여기는 극히란 말을 놓치면 안 돼. 극히. 그 다음에 노후불량건 충분이 어떻다? 과도하게 밀집. 과도. 여기는 과도란 말을 놓치면 안 돼. 자, 여기는 정비 기반 시설도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도 과도하게 밀집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해야지, 둘 다. 맞죠? 너는 정비 기반 시설도 다시 하고 집도 다시 짓고. 그래서 그런 주거 환경을 뭐 한다? 개선한다. 아시겠죠? 거기까지 슬래시 끊으세요. 거기까지가 달동네입니다. 달동네 첫 번째 특징은 도시 저소득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 이게 달동네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괄호로 묶어보라고 그랬죠.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이용 시설 확충을 통하여 그 정비 기반 시설, 공동이용 시설 확충을 누가 해준다고? 시행자. 시행자가 누구예요? 시장, 군수 등 이렇게 기억합니다. 시장, 군수 등이 시행자가 해주고 또 그 다음에 괄호 묶어보세요.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 주거환경을 보정개. 이건 누가 한다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을 묶어서 우리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 부르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공통점은 두 가지가 다 누가 하는 거다? 시장, 군수 등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재개발, 재건축하면 조합이 하잖아요. 조합이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재개발도 두 개입니다. 재개발도 두 개를 재개발이라고 그래요. 자, 첫 번째는 뭐를 재개발한다? 주택. 두 번째는 뭐를 재개발한다? 상가나 공장 재개발이죠. 2년 전에는 여기 법이 따로 돼 있었거든. 근데 지금 하나의 법으로 통합된 거야. 자, 주택 재개발은 다시 개발하는 거지. 예전에 한번 개발했다 안 했다? 했죠. 그러면 재개발한 동네의 소유자들은 도시 저소득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무슨 저소득민이야. 다 예전에 개발한 동네에 자기 집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게 되고 기반시설이 열악하게 됐죠. 이제 뭐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려도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 주택 재개발 읽어봅시다.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 동그라미. 여기는 위에 1번하고 비교해야지. 달동네는 극히 열악이죠. 근데 여기는 그냥 열악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 동그라미. 극히 열악, 과도 밀집 아니죠? 그런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여기까지. 자, 그냥 열악하고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이게 무슨 사업이다? 주택 재개발하는 거야, 주택 재개발. 그 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이죠. 등에서 도시 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목적이 두 개네. 한번 읽어봅시다. 목적이 두 개가 뭐예요?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얘는 주거환경 개선인가요? 도시환경 개선인가요? 밑줄 한번 줘보세요. 도시환경을 개선한다. 자, 우리가 정비사업의 종류가 3개고 사실상 3가지만 내용으로 보면 5개인데 주거환경 개선, 즉 주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상가 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건 재개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이나 재건축은 다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주택뿐만이 아니고 상가, 공장도 대상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달라는 거예요. 재건축은 다시 건축하는 거죠. 다시 건축한다는 건 한번 건축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럼 다시 건축한다는 건 다시 집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그래 얘는 기반시설은 다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얘의 특징이 뭔가요?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 양호란 말에 동그라미 가야죠. 그 양호를 얼마나 우리 시험에 많이 물어봤겠습니까?
우리 정비사업은 열악하기 때문에 하는 게 정비사업인데 이 기반시설이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동네 모양을 바꾼다, 기반시설을 다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사업이다 아니다? 아니죠. 얘는 공익성이 없어요. 그 재건축하면은 공익성이 없어요. 그냥 자기 아파트만 다시 짓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무슨 주택이?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저거 공동주택이 밀집, 거기 밑줄 주세요. 그게 새로 바뀐 내용입니다. 자, 이 2년 전까지, 이 작년에 바뀐 건데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재건축은 공동주택만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안 돼 있었어. 응? 단독주택도 재건축을 했어. 단 재건축을 해서 지을 때는 단독도 지을 때 있고 공동도 지어서 관계가 없었는데 지금은 단독주택 재건축은 우리 정비법에서 빠져나간 거야. 그러니까 단독주택 재건축 자체가 없어졌단 말이 아니고 아까 아시겠죠? 소규모 정비법으로 이렇게 빠져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시는 재건축은 규모가 크고 어디에서만 한다고? 정비구역에서만 하고 그리고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근데 불가피한 경우는 주택단지가 아닌 부분을 포함하는 예외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지금 모르셔도 괜찮아. 자, 우리 요 정도 구분할 수 있겠죠? 요거 구분하는 거 우리 지금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나오는데 요 노후불량 건축물이 뭐냐 하는 개념은 우리 시험에 아주 가끔 우리 시험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지금 우리가 공부할 만큼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몇 가지 꼭 보셔야 될 내용이 있거든. 지금은 안 봐요. 이건 언제 볼까? 3월 달에 보면 되겠죠. 3, 4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정비기반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 있죠. 우리 시험은 요거 정비기반시설이냐 공동이용시설이냐 이걸 구분하는 문제를 심심찮게 물어봅니다. 기반시설인지 어차피 정비사업이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을 다시 하는 거죠. 도로 상하수도 다시 깔고, 그죠? 주차장 다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 대피소 만들고 하는 건데, 이게 기반시설일까요? 공동이용시설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헷갈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 지나가면서 아이고 요거는 전기 기반시설이고 요거는 주민 공동 그런 거 알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시험을 위한 시험이라고. 우리의 시험이 시험을 위한 시험이지 우리 중개 업무의 소양에 필요한 시험 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미 그 시기는 지났어요. 이미 우리 시험은 절대 중개 업무 소양에 필요한 그거 확인하는 시험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자, 기반시설은 우리 국회법의 기반시설 생각하시면 돼요. 도로, 상하수도, 제일 많이 들어보는 게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그죠? 근데 우리 정비법에는 학교는 없어. 우리 국회법의 기반시설에 학교 많이 나왔죠? 학교 부시 많이 했잖아. 근데 정비법에는 정비기반시설에는 학교는 없다. 유치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비사업 하면서 조합이 유치원 만들어야 돼.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러니까 공용 주차장 그거 하나 주의하면 되겠죠. 이게 좀 헷갈리죠. 공용 주차장은요, 정비 기반시설일까, 주민 공동이용시설일까? 기반시설이에요. 이거는 공동이용시설이 아니다는 거죠. 근데 공동구는 국회법에도 기반시설 맞죠? 공동구 국회법에 나옵니다. 다음에 공부하실 거예요. 그 밖에 밑에 쭉 나오죠. 한번 참고해 주시고 공동이용시설 한번 볼까? 공동이용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뭐 밑에 박스 안에 나오죠. 국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이번에 보니까 타가소, 어린이집, 타가소하고 어린이집은 나오네. 경로당도 나오고. 근데 유치원은 있어요, 없어요? 유치원하고 학교는 없죠. 유치원, 학교는 우리 정비법의 기반시설도 아니고 공동이용시설도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대지 나오죠.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뭐라고 불러?
대지. 우리가 각계 법률을 공부하시다 보면요, 용어를 많이 공부하죠. 용어 많이 공부하잖아. 우리 개론 시간에도 뭐 보니까 대지, 부지, 택지 뭐 이런 거만 공부하다 보니까 건축법에 가도 대지라는 게 나와. 정비법에도 대지가 나와. 다 다른 의미예요. 우리 정비법에서 말하는 대지는 이 법에서는 요런 용어로 쓰겠다는 약속이야. 이 법에서만 쓰는 거야. 이 법에서만. 정비사업으로 뭐 낸 토지? 조성된 토지야. 그러니까 우리 정비사업은 공사하기 전에는 뭐라고 부르고? 토지. 공사하기 전에는 토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뭐? 대지. 그래 나중에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종전 토지 건축물 대신에 새로운 대지 건축물로 돌려준다. 아시겠죠? 토지 대지 그렇게 봅니다. 그럼 주택단지 나오죠? 오늘 주택법을 다시 한번 공부하신 다음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8번 아실 테고 9번 모르면 큰일 나죠? 9번 모르면 정비법이 읽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시험에 자주 물어봅니다. 토지 등 소유자. 자, 우리 개발법은 토지만 필요하다. 개발법은 건축물도 필요하다. 개발법. 토지만 필요하지요. 건축물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다고 했지. 근데 정비법은 건축물을 대상해요, 안 해요? 다 대상으로 하지. 그래서 토지뿐만이 아니고 건축물도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건축물뿐만이 아니고 지상권도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적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제가 필요한 거 밑줄 그라 그러고 다 적으라 그러고 다 설명드릴 때는 그냥 들으면 돼. 그러면 방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할게요?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부른 이유는 토지뿐만이 아니고 뭐까지? 건축물 또 지상권 요 세 개까지를 묶어서 토지 등이라고 불러. 또 적고 싶지. 또 적고 싶고. 밑에 박스를 먼저 봅시다. 박스 안에 제목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3비줄. 이번에 이 박스 안에 이번에 재건축 3비줄. 자, 그러면 재건축을 이번에 따로 적어놨다는 얘기는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가 개념이 다르다 이 말이지.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1번에 주거환경하고 재개발은 정비구역. 우리 정비사업은 다 어디서 한다? 정비구역에서 합니다.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밑줄 또는 건축물 소유자 밑줄 또는 그 지상권자 밑줄. 근데 또는이란 말에 동그라미 쳐. 또는 무슨 말이냐? 우리 토지 등은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토지, 건축물, 지상권. 그런데 그 세 개를 다 갖고 있으라고 세 개 중에 한 개만 있으면 된다고. 그 말이라니까. 토지만 갖고 있어도 토지 등 소유자고, 건축물만 갖고 있어도 토지 등 소유자고, 그 토지에 지상권을 갖고 있는 자도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토지 등 소유자 개념이 뭐냐? 나중에 얘네들이 민간으로서 사업 시행자도 되지만 얘들이 조합을 만들어. 그러니까 조합원이 되는 거야. 우리 개발법은 누가 조합원이 됐어요? 개발법. 토지만. 거기는 건물 없었잖아.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이 됐잖아. 근데 정비법은 누가 조합원이 된?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그러면 자, 우리 동네 재개발합니다. 재개발 구역이 지정됐어. 나는 건물 없고 토지만 함께 갖고 있어. 조합원 돼 안 돼? 된다 이 말이야. 토지의 지상권만 갖고 있어. 조합원 돼 안 돼? 된다 이 말이야. 건축물만 있어도 된다고. 그럼 나는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다 있어. 당연히 되는 거고 그건. 당연히 되는 거고. 한 개만 있어도 조합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있죠. 아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누가 사업한다고? 시장 운수 등이 한다고 그랬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라는 게 나중에 없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없다 하는 걸 나중에 꼭 알아야 되거든. 그러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도 토지 등 소유자가 중요하다 안 하다? 하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시장 운수 등이 사업을 해서 아파트를 짓고 뭐 분양 아파트들 임대 아파트 지어가지고 누구한테 우선적으로 줘?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 우선적으로 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얘들이 나중에 조합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근데 이번에 재건축 보세요.
정비구역에 위치한 밑줄,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및 동그라미, 그 동그라미, 자, 부속 토지가 뭐예요? 딸려 있는 거잖아. 딸려 있는 거. 건축물 및 그 부속하면은 그 건축물에 딸려 있는 부속 토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나는 여기에 건물이 하나가 있어. 이 동네가 지금 재건축한다고 우리 재건축한다고 정비구역 지정됐어. 건물이 하나가 있어. 여기 땅도 하나가 있어. 나는 재건축 조합은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이 건축물이 있는 부속 토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물 소유권만 있고 대지 지분이 없으면 반드시 대지 지분을 확보해야 재건축이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토지만 있으면 재건축 조합은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지상권자? 당연히 안 되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가진 자가 조합원이 된다 하는 걸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위에 읽어봅시다. 다음에 은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이 법률 보니까는 참 최근에 TV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몇 달기만 하더라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본시장법 해가지고 미스터 조 때문에 많이 나왔잖아.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금 조국이라 부르지 못하고 지금 또 우한이 또 닥쳐가지고 이름도 또 우한이야. 우한. 밖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마시고 항상 다닐 때 마스크 끼고 다니고. 그래도 밑에 지방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괜찮긴 한데 접촉한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응? 뭐라고요? 맞다고요? 뭐가 맞아? 네. 북한에는 완전히 국경을 차단시켰는데 그래도 뚫렸나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이 막지 마 그러니까 또 안 받고 관광객 안 보낸다더만 중국이 또 보내 그런 게 또 보낸다고 그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우리나라는 대한 이름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게다가 계속 읽어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우리가 신탁업자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3, 4, 5 과정에서 할 수도 있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할 거야. 우리 집에 뭐 신설된 지 오래되지도 않았지만은 어쨌든 간에 크게 중요는 없어. 어쨌든 신탁업자가 재개발, 재건축 본래 누가 하는 건데? 조합이 하는 건데. 신탁업자가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밑줄 위탁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 만약에 신탁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 그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100명이 있어. 토지 소유자가 100명이 있는데 신탁업자 갑한테 뭐를 맡겼어? 지금 신탁을 맡겼지. 그럼 100명이 예를 들어서 다 신탁을 맡겼다고 치자. 얘한테 다 맡겨버리면 토지 등 소유자는 몇 명이요? 지금 신탁이란 건 소유권 넘겨주는 거 안 넘겨주는 거? 신탁이란 건 소유권 갑한테 넘겨주는 거야 안 넘겨주는 거야? 넘겨주는 거야. 그러면 신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빚이 많아. 부채가 많았지. 그러면 신탁업체 맡겨버리면 그 신탁하고 있는 동안에는 채권 행사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이 안정적이게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거 있죠. 이런 유리한 점도 있어. 그래서 신탁을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얘한테 소유권 다 넘겨줬잖아. 그럼 사실상 소유자 한 명이잖아. 그러면 신탁업자가 사업할 때는 뭐 만약에 소유자들 동의받고 할 때 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만약에 다 신탁 받으면은. 그는 신탁업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고요. 위탁한 자를 뭘로 본다고요? 토지 등 소유자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동의를 받는다면 100명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거 하나 주의하시고 밑에 토지, 주택, 공사 등이죠. 이것도 뭐 자주 나오겠죠. 자, 우리 약속이야 그냥 밑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있죠. 밑줄. 법에 밑줄 긋지 말고
법에 미쳐있지 말고 읽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돼 있죠. 그걸 LH공사라 그러죠.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 있죠. 지방공사 요 두 개를 묶어서 이 법에서는 뭐라고 부르자?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부를 거예요. 약속입니다. 자, 공사 정리합니다. 우리 도시개발법은 공사가 많이 나오던가요? 많이 나오던가? 안 많았어. 공공기관 6개, 정부 출연기관 2개, 지방공사 뭐 많았지. 뭐 그 정도 많지. 뭐 얼마나 나와야 많아. 그러니까 개발법에는 공사가 많이 나왔어요.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근데 우리 정비법 있죠? 주택법 있죠? 정비법, 주택법은 공사가 딱 요 2개씩밖에 없어. 그게 공사 끝이야. 그럼 정비법에 공사 2개, 주택법에 공사 2개. 아시겠죠? 끝이라니까. 그럼 나중에 공사는 무슨 법에 가서? 도시개발법. 아시겠죠? 이번 진도는 개발법에 공사가 뭐가 있는지 공부 안 했어. 공공기관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공부했지. 그렇게 공사는 정리하시고 여기서는 그렇게 약속합니다. 자, 11번에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 정관등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정관등은 뭐냐? 1번에 초합, 우리 지난주에 도시개발법도 초합 공부했죠? 성격이 민법상 사단법인, 공법상 사단법인. 공법상 사단법인이라니까 무슨 민법상 사단법인이야. 비영리 공법상 사단법인이라고 그랬잖아. 맞지요? 법인이 만드는 약속을 뭐라 부르고? 정관. 자, 두 번째 토지 등 소유자죠. 민간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걸 뭐라 부르고? 규약. 민간이 만드는 거. 3번은 공공이야. 공공. 특시특도 시군구청장 있죠? 토지주택공사 등 있죠? 얘들이 만드는 걸 시행규정이라 하거든. 그런데 우리 정비법에서는 신탁업자가 만드는 것도 시행규정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약속한 거야. 아시겠죠? 신탁업자가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이 만드는 건 시행규정, 민간이 만드는 건 규약. 작년 시험에도 물어봤죠. 말도 안 되게. 작년 시험에 말도 안 되는 중요하지도 않는 문제를 물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 작년 시험에서는 문제질이 좀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좀 많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정관, 규약, 시행규정 요 세 개를 묶어서 우리는 앞으로 뭐라 부른다? 정관 등으로 정한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정관 등이란 건 법령이다, 법령이 아니다. 법령이 아니지. 자기들끼리 조합이 자체적으로 정한다 이 말이잖아. 아시겠습니까? 근데요, 그 용어는 제일 중요한 게 그것이 아니고요. 3번에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있죠. 얘들을 줄여서 뭐라 부른다는 게 중요해요. 시장, 군수 등 요게 중요합니다. 우리 정비법에는 특시, 특도 다 나오죠. 특시, 특도, 시군, 구청장 요걸 줄여서 시장, 군수 등 요것이 중요합니다. 왜 얘를 정비법은 왜 얘를 줄여서 이렇게 부를까? 얘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정비구역이 딱 지정됐잖아요. 시행제부터 해가지고 행정청은 얘들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특시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을 하고 적으려고 그러면 문장이 너무너무 길어져. 그래서 앞으로는 전부 시장, 군수 등 이렇게 줄여서 적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용어들을 몇 개를 보셨고 오른쪽에 기본 방침 나오죠? 이것도 언젠가는 한번 물어볼 텐데 지금 부담 갖지 마세요. 국토부 장관은 몇 줄? 우리 정비법에 국토부 장관은 이라고 문장이 시작되는 걸 딱 2군데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 장관은 정비법에서 주체로 넣으면 안 돼. 딱 2군데서 보게 될 거야. 더 있어도 안 봐. 국토부 장관은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몇 줄? 10년마다.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 방침을 정하고 몇 줄. 자, 국장이 만드는 걸 뭐라고 부르죠? 기본 방침. 자, 우리가 5년 단위, 10년 단위, 20년 단위 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죠. 여기도 몇 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 결과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것도 언젠가는 한번 물어볼 것 같다고 하느냐. 밑에 딱 보니까는 4개잖아, 4개 내용이. 국장이 만드는 게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1번, 2번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밑줄 국가정책 방향. 그러니까 국장이니까 국가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 말이겠죠. 두 번째, 정비 기본계획의 밑줄 수립 방향. 어쨌든 방침, 기본 방침이든 기본 계획이든 다 방향 잡는 계획이죠. 국가정책 방향이고 나중에 이 기본계획은 시에서 수립한다면서 시에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런 얘기예요. 됐고 나머지 한번 참고하시고. 자, 그럼 우리는 4절부터가 이제 우리 시험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다뤄지는 내용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혹시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네요.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이요,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이요, 정비계획은 아무도 기억이 안 나네. 아무도 공부 안 하고 왔네. 자, 이게 무슨 절차라고? 관리계획이에요. 관리계획인데 우리 정비법은 기본계획을 별도로 하나 뭐 한다? 더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비법 끝날 때까지 사업 결정하고 하는 게 정비법 끝날 때까지 우리 국회법의 관리계획하고 관계 있는 거야. 그래 개발법, 정비법 전부 관리계획에서 나온 내용이거든 지금. 그러면 요 기본계획은요 국회법으로 치면은 국회법에 도시군 기본계획 있죠. 걔하고 성격이 같은 거고요. 얘는 국회법으로 치면 관리계획이야. 그러면 이 두 가지 계획에서는 우리 시험에서 뭘 물어보느냐면요, 이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계획의 내용을 물어보는데 내용은 우리가 지금 다 기억을 안 하시더라도 절차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이 기본계획의 절차는 우리 국토개혁법의 기본계획하고 비교를 해야 돼. 아시겠죠? 국토개혁법의 기본계획 비교를 해야 되는데 국회법의 기본계획의 절차를 공부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했죠? 안 했죠? 뭐는 했어? 수립을 하기 위해서. 기억 안 나도 괜찮아 지금? 지금 기억 안 나도 돼. 공부 안 했어요. 수립을 하기 위해서 뭘 받았어요? 승인받았는데 수립권자는 기초조사에서 뭐 하더라? 이거는 했죠. 수립권자가 하는 절차가 뭐예요? 의견 듣는 거지. 누구 의견? 주민과. 기억납니까? 승인권자는 뭐해서 승인하더라? 협의하고. 협의심의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며. 요거는 순서가 없다면서. 얘는 같이 듣는 거고. 얘는 협의부터 하고 심의. 이게 절차였어. 그럼 저 기본계획 이거 똑같다고. 차이점이 뭐냐? 우리 국회법의 강력하고 기본계획은 주민 의견을 공청회 했어. 근데 공청회는 국회법에 2번, 개발법에 1번, 정비법에는 공청회가 없어. 그것만 달라. 얘하고 똑같다고. 그러면 얘를 알면은 정비법의 기본계획의 절차를 공부할 필요가 없지. 똑같지 않아. 다만 뭐가 다르냐? 수립권자가 달라. 얘는 우리 국회법의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 누가 수립했어? 아직도 숨을 쉬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죠? 아직도 숨을 쉬어. 도시군 하면은 무조건 특방장 군수야. 근데 정비법은 차이점이 뭐였어요? 군수가 없어. 시장까지만 수립해. 요것만 달라. 그리고 승인권자는 우리 공법의 승인권자는 광역에만 국장의 승인 나왔고 나머지는 다 도지사죠.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얘들은 당연히 승인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안 받지? 기억 안 나도 괜찮아. 우리 국회법에도 요 기본계획은 광역자치단체는 지가 스스로 수립 확정했잖아. 시장 군수면 도지사한테 승인 받았고
기억 안 나시는 분 안 나시 괜찮아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 우리 정비법 요 시장 있죠? 요 기초 시장은 50만 이상을 대도시로 하잖아. 대도시까지 승인 안 받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비교해야 되는 이유 알겠죠? 국회법은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 받았잖아. 그럼 거기는 대도시든 아니든 시장 군수는 다 승인 받아. 그럼 여기는 대도시까지 승인 안 받아. 대도시까지. 그럼 누구만 승인 받는다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만 승인 받는 거야. 군수는 아예 없고. 에이? 누구한테? 그 이번 진도는 요것만 알고 가면 돼. 요것만. 밑에 절차는 같다고 다르다고. 얘하고 똑같은 거야. 응? 그러면 얘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뭐하고? 의견도 저 의견. 넘겨주면 도지사 승인권자가 뭐하고? 표비심의하고. 그러니까 국회법을 야무지게 잡으면요. 정비법 와가지고 이런 거 절차 공부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차이점만 딱 잡아내면 끝이 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이걸 또 외우고 있어. 절차는 외우고 막 공법 어려워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몇 년 단위라고? 그럼 5년마다 재검토할까 안 할까? 하겠지. 자, 절차 한번 봅시다. 기본계획 수립권자. 자, 뭐 괄호로 묶었던 거에 너무 길어서 자가 있으면 밑줄하고 그거 보든지 알아서 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시장. 거기에는 군수가 없다는 걸 반드시 표시를 하셔야 돼요. 밑에 적어놨죠?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권자에 없어요. 이 자들을 줄여서 앞으로 이제 뭐라 부르자? 기본계획 수립권자 이렇게 부릅니다. 괄호 안에 그렇게 적어놨죠? 관할구역에 대해서 이제 관할구역을 많이 들어보셨죠?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이 기본계획을 줄여서 정비법에서 그냥 뭐라 부르자? 기본계획. 괄호에 이하 뭐라 한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말이 기니까 그냥 기본계획이라고 뒤에서는 부르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한번 읽어볼까?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또는 시에서 수립한다 위에서 했고 다만 도지사가 밑줄. 그 다음 괄호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괄호 묶으세요. 아닌 동그라미.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밑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무슨 말이냐?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 요 시장은 대도시도 있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도 있잖아. 그럼 대도시 같으면 승인 안 받지?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승인 받아야 되고. 그러면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있다 없다? 잘 들어봐. 대도시는 승인 안 받아.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지사한테 승인 받아서 수립해야 돼. 대도시가 아니라면 대도시가 아닌 시장 기본계획 수립 의무 있다 없다? 있다니까. 있다니까. 도지사한테 승인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대도시가 아닌 시장. 맞죠? 대도시가 아니라도 수립해야 돼. 해야 돼. 도지사한테 승인 받아야 돼. 근데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만약에 도지사가 나는 수립 안 해도 돼. 수립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수립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 안 할 수 있는 시는 대도시다, 대도시가 아닌 시다. 예, 고관. 그걸 대도시라고 자꾸 바꿔 물어봐. 대도시라고. 다음 페이지 내용 있죠? 넘겨봅니다. 내용을 일단 놔두시고 수립 절차 구체적인 거 안 읽어봐요. 아까 제가 국회법의 기본계획하고 같다라고만 말씀을 드렸고 절차는 3, 4일 과정에서 자세하게 공부합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3번 도의사 승인 이거 안 알고 가셔야죠. 밑줄 대도시가 아닌 시장 아닌 동그라미. 지금 대도시냐 아니냐를 가지고 기본계획에서 많이 따지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이제 변경이라는 말씀은 아시겠죠? 밑줄 도지사의 승인.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뒤에는 지금 안 읽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밑에 4번에
고시 열람 보고 이게 작년 시험에 뭐 지문에 출제가 되는데 지금 모르셔도 괜찮아. 자,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셨느냐? 정비법의 기본 계획은 누가 수립하느냐? 누구만 누구한테 승인받느냐? 이거 보신 거죠? 다른 거 보신 거 없어. 자, 그 다음에 밑에 계속 보시겠습니다. 큰 6번.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밑줄. 10년 단위로 수립. 밑줄. 5년마다 타당성 여부 결정. 맨 밑에 260일 맨 밑에. 자, 우리 정비법에 10년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고 두 분 나왔네. 국장이 수립하는 기본 방침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했죠. 시장이 수립하는 기본 계획 아시겠죠? 두 가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뭘 물어본다고요? 내용. 내용은 어디 있어? 260페이지. 내용은 260페이지 기본계획 내용인데 1번, 2번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본계획은 박스 안에 260번, 260페이지. 박스 안에 1번.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이죠. 기본계획은 기본 방향이잖아.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정비사업의 계획 기간이 나오죠. 자, 이 10년 단위 계획이죠. 10년 단위 계획이니까 그냥 10년 동안의 계획이에요 하면은 그 10년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는 오늘 제가 몇 번을 설명드릴 거냐면 9번, 10번, 11번 있죠. 12번까지 그 네 가지를 보는데 우리는 9번, 10번은 이걸 모르면 나중에 뒤에 읽어내지를 못해요. 자, 우리 기본 계획이 뭐냐? 부산에서는 누가 수립을 할까요? 부산시장이 수립하겠죠. 부산시 전체를 놓고 10년 동안의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10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무슨 계획을 수립하느냐? 어느 동네를 재개발, 재건축할 건지를 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 동네를 주간경 개선 사업해야 되겠다. 재개발해야 되겠다. 재건축해야 되겠다. 이것을 정하는 걸 우리는 정비법에서 기본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요 동그라미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앞으로 부산시에서는 앞으로 요 10년 동안에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사이가 나오겠죠? 이 기간 동안에 요 동네를 앞으로 정비구역으로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정을 할 예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 불러요? 정비 예정구역. 자, 정비 예정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지정 안 했어. 우리가 쫀 하면은 앞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쫀은 무슨 구역을 지정할 때는 그 경계가 분명해야 돼요. 분명하지 않아도 돼. 이게 분명 안 하면 큰일 나지. 예를 들어서 무슨 토지 거래 허가구역을 정했는데 내 땅이 애매한 거야. 허가구역인지 아닌지. 그럼 허가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애매하면 안 되겠죠. 구역의 경계는 하천, 도로, 용도지역 등등으로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해야 됩니다. 유일하게 얘만 빼고 얘는 왜? 아직 안 정했다니까 얘는 아직까지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게 아니고 북구의 어느 마을 아시겠죠? 무슨 뭐 수정 마을 그죠? 무슨 아파트 단지 같으면 나름대로 명확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정비 예정구역은 구체적 범위다, 계략적 범위다. 계략적 범위를 10년 동안에 이 계략적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게 몇 번의 내용이죠? 9번. 밑줄 그으세요.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를 정한다. 10번은 단계별 정비사업의 추진계획이란 말이 나와 있죠. 이런 용어도 앞으로 눈에 빨리 들어와야 돼. 단계별 정비사업이라는 말만 빼면 어디서 들어본 계획 같기도 하다. 국회법에 단계별 집행계획 들어봤죠. 여기는 단계별 추진계획. 뭐 그 말이나 단계별 정비사업의 추진계획을 만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예정구역을 정해놨어. 10년 동안에. 그러면 요 동네는 그 중에서도 1단계로 정해. 요 동네는 그 중에서도 2단계로 정해. 그 나머지는 3단계로 정해. 무슨 말이냐? 지금 당장 정비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구역으로 지정할 동네는 1단계. 그 다음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동네는 2단계. 아직까지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동네는 3단계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럼 우리 동네 1단계 들어갔다는 건 조만간에 정비구역이 지정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이걸 우리는 무슨 계획이라고 부른다? 단계별 정비사업의 단계별 무슨 계획?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이다 이렇게 불러요. 단계별 추진계획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우리가 뭐를 하나 이해하셔야 되느냐. 이 단계별 추진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누면서 이 정비 예정구역 있죠? 이 예정구역마다 정비 예정구역마다 구역별로 뭐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비계획? 그렇죠. 수립 시기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요걸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포함한다는 거 요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계별 추진계획을 만들면서 그 괄호 안에 적어놨죠? 괄호 안에 단계별 추진계획을 만들면서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해놓는다. 자, 부산시의 정비 기본계획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 확인을 해보면 10년 동안에 그 10년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사이에 나와 있겠죠. 그동안에 예정구역들이 정해져 있겠죠. 여기는 재건축을 하겠다. 재개발을 하겠다. 그래놓고 예정구역마다 뭐까지 정해놨다는 거예요?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해놨다는 거야. 정비계획 수립 시기라는 게 뭐예요? 이걸 만들겠다는 거잖아. 정비계획을 만들겠다는 거 뭘 지정하겠다는 거예요? 정비구역 지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계획만 봐도 투기가 발생한다, OX? 그렇지. 기본계획만 봐도 투기가 발생할 수 있죠. 왜? 이 동네에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다 나와 있다니까.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그래서 그게 9번, 10번이에요. 그런데 자 11번은 무슨 말이냐. 건폐율, 용적률 등의 밀도 계획이 좀 밑줄 긋습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 단지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를 다시 재건축할 때는 건폐율 얼마, 용적률 얼마, 높이는 몇 미터까지 짓고 몇 층짜리 몇 세대 짓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요 부산시 전체를 놓고 수립하는 계획이야. 그러니까 이 기본 계획은 구체적 계획이다, 계략적 계획이다. 계략적 계획이고 부산시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등의 밀도 계획을 정해준다 이렇게 해야지. 구체적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정해준다 그러면 틀려요. 그럼 구체적인 건폐율, 용적률은 어디에서 나올까? 나중에 정비계획. 이 정비계획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이 예정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게 정비계획이라니까. 예정구역 정해졌잖아. 그럼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됐지. 그럼 이 동네에 대해서 정비계획 수립한다고. 이 동네가 뭔데? 아파트 단지야. 어느 마을. 여기에 대해 수립하는 정비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구체적인 무슨 계획? 관리계획. 아시겠죠? 밀도계획. 최근에 우리 지금 물어봤죠? 건폐율, 용적률 등의 밀도계획은 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이 되죠? 밀도계획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비사업은 4개라고 그랬죠? 국장이 만든 거 말고 이 4가지 사업은 전부 세입자에 관한 내용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부산시 전체를 놓고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구체적인 세입자에 관한 대책이 들어간다. 추상적인 내용이 들어간다. 추상적인. 세입자에 대한 뭐가 들어가? 주거안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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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떻게 세입자 주거가 안정될 것인가,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될 것인가 등등의 이런 방향을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보셨어요? 기본계획. 자, 요 절차표는 요거 지우지 마시고요.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